네, 안녕하세요. 윤인모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나비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비 효과를 잠깐 생각해보면 승자는 정치인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의료와 국민은 다시 속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의료가 최고라고 찬성 쏟아지는 이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비난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구조가 흘러가는 걸 본다면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우선 이해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활동과 공공기관의 활동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공익활동과 공공기관이 둘 다 공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활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활동은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독려사항입니다. 기업이 ESG 활동이라든지 개인의 기부활동 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공익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 전체 또는 정부는 이걸 독려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기부금을 내면 어느 정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럼으로써 공익활동을 독려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공적 돈을 투자해서 만든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공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백년대계 한 페이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라고 한다면은 사적 부분과 공적 부분의 조화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적 부분과 공적 부분의 조화 중에서 제일 중요시 이해해야 될 것이 이런 현금 흐름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현금 흐름은 정부 투자가 아닌 기관의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민이 어떤 기관을 이용을 하고 거기다가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불자, 이 지불자는 지금 정부 투자가 아닌 그런 기관이니까 무슨 사보험이라든지 사회보험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청구를 해서 돈을 받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의 독립성, 자율적인 것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됩니다. 만약에 그 기관이 자율적인 보장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런 기관을 차라리 정부가 설립을 해서 했었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기관이 사적으로 투자가 돼서 기관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사적으로 해야지만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흐름이 하나 있음을 존중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쪽에 오른쪽의 현금 흐름은 전형적인 정부 투자 강제성의 지도 권한을 가진 경우입니다. 즉 국민은 기관을 이용을 하게 되고, 여기는 정부 투자니까 이 지불자는 정부가 되겠죠. 정부가 기관에게 회계를 세워주고 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이 나 청구하기 힘드니 기관인 네가 좀 지불자하고 대신 좀 청구를 해줘 라고 해서 국민이 동의해 주는 경우에 기관이 지불자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청구를 하면서 돈을 받는 이러한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 자동차 보험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카센터가 그 무슨 화재 보험이라든지 무슨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서류라든지 그런 건 대부분 다 카센터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국민의 편의에 의해도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 기관과 지불자가 사실은 대등한 관계에서 그런 보험금에 대해서 대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 기관의 독립성은 보장이 됩니다. 비록 이러한 현금 지나간다 하더라도 기관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 편리를 차원에서 그런 현금 흐름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서도 이게 이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갖는 의미는 지불자가 기관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가 큰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적 기관의 공적 지도가 강화되는 경우에 사적 사회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변하게 된다 했을 때 단순히 행정적인 신청이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 지불자가 마치 강제성을 가지고 이러한 기관을 강제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 기관이 공공기관처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적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관은 결국 공적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정부의 자기의 재산을 상납하게 된 것이 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조건에 의해서 개인 자산을 투자를 하고요.
유치원이라고 하는 독점 사업을 어느 정도 보장받습니다. 즉 어느 정도 공공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국민 원화가 기관인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금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지불자인 정부에다가 돈을 받는데 이게 힘드니 보통 기관에서 그 원화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지불자인 정부에게 돈을 요청을 해서 주면서 지불자는 그 유치원에 돈을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불자가 유치원비를 대주는 이유는 공공유치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공공유치원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사적 유치원에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즉 사적 유치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을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위탁교육을 유치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치원 숫자가 적으면서 그 정부가 지불해주는 돈이 많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라고 하는 옥상옥에 소런 감독장이 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카센터와 화재보험사처럼 대등한 관계라면 모르겠지만은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교육의 질, 교육의 운영,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그 금액이 잘 써졌는가까지도 세세하게 보려고 하고 국민들도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은 실질적으로는 사적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처럼 공공교육기관처럼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유치원이 전체 수요의 30% 40%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은 크고요. 공공유치원을 사실은 지으려고 누리려고 잘 짓지 않죠. 왜냐면 지금 같은 일반 사설 유치원 정도도 잘 장악을 하면 공공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설 유치원은 정부의 예속이 돼가고요. 이러한 정부의 예속된 사설 유치원이 싫다고 더 높은 고액 유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영유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대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전체 대학의 예산의 한 10%에서 30% 정도를 지불을 하지만 그 대학에 거의 흥망을 쥐고 있을 정도로 교육부의 권한은 거의 막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주는 지불금으로 인해서 사적 기관을 공익적 인프라로 강제로 유지시키고 있는 형태가 대한민국의 공공인프라를 유지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버릇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유치원은 늘 부족해서 추첨의 운에 의해서 가족의 향후 생활 안정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집 근처에 가지 못하고 멀리 갈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반드시 그거 데려다 줘야 되고 거기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투입이 되죠. 또 그런 유치원도 싫다고 5배가 가격이 넘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현상이 됐고요. 정부가 엄청 투자한다고 자랑하는 공교육, 그러나 결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초, 중, 고의 공교육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에는 개인의 노후자금도 지금 투자돼서 지금 될 정도로 사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의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병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감당 못하면서 발생하는 저출산 문제도 다 이거 연관되어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학과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국민과 기관과의 거래, 그리고 다시 기관이 집을 잡아서 받는 구조는 공공에서 있는 부분인데, 의료기관은 사실 급여라고 하는 부분과 비급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급여 비급여의 존재에 대해서의 옳고 그름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현금 흐름을 지금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즉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급여활동, 즉 공공의료기관처럼 진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관은 심평원의 감사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공, 즉 정부 투자기관과 같은 또 강제성을 가진 부분의 현금 흐름으로 가는 것은 뭐 다들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었는데, 이 비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기관의 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영역에 한다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옳고 그르냐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상태가 그러니
이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기관, 의료기관과 지불자인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무슨 화재보험이라든지 무슨 보험사가 되겠죠. 이 보험사가 마치 카센터와 보험사와의 관계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에 나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이 보험사를 위탁사무를 심사는 심평원에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심평원이 함으로써 화재라든지 무슨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기관에다가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강제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심평원의 힘을 빌어서 행사하겠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금융사, 보험사들은 그 위에 금감위나 기재부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에 의해서 사실 거의 통제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이라든지 금감위라든지 기재부가 은행들을 보고서 뭐 금리 몇 프로 내려, 그러면 바로 내리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정도로 그 이익을 기본적으로 차감하더라도 그 금감이나 기재부 얘기는 거의 들어주는 편입니다. 즉 거의 장악당하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금감위와 기재부는 엄청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서는 이런 사적 기관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비급여 부분도 공적인 돈의 흐름처럼 만듦으로써 이 비급여 부분도 정부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바꾸겠다, 그 내용이 좀 속해 있는 것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이거를 보고 나서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가 문제냐, 의료가 공공화가 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또한 그래,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정부와 국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하려고 하는데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은 계속 이어지는 제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